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내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늦게 된 점 다시 한번 더 우리 빨간 주식 구독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내장 추천주까지 꼭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 텐텐베거.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빨간 주식 유튜브도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시장의 정보 생산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우리가 그 재료를 선점하고 우리는 세력이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CPI에 대한 안도감이 발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장이 전일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나스닥 기술주들 위주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빠졌었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났죠. 그것이 CPI에 대한 안도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오는 거 아니냐? 네, 물론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 더 심화되게 해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지금 국가별에 대한 갈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 계속 이런 갈등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갈등들이 불거지면서 방산주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산주까지도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CPI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CPI를 발표를 했는데 흔히 이제 CPI를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8%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는 전년 동기 물가라는 것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물가가 9%가 된다는 것은 야, 작년에 10,000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1,900원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게 되고, 물가가 낮으면 경기 부양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게 뭐 금리 인하가 됐든 또는 양적 완화가 됐든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금리, 그 소비자 물가가 낮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이번에 2.8%를 기록하고 예상치 2.9%를 사실 0.1% 정도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야, 이러면 우리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우리가 3월 달에 3월 18일과 19일 날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충격파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딱 따놓고 보니까 야, 물가가 생각보다는 안 높네? 3%안 됐네? 2.8%야. 예상치 2.9%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만간 그러면 또 금리는 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 금리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 과정들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아직 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현재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우상향이다 그렇게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는 단계다. 이 정도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락폭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장도 그렇고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조금 감안을 하고 종목별로 우리가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빠지는 추세는 아니에요. 현재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한적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종목별 장세를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나왔던 방산주들을 제가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나왔던 방산주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사실 이거였어요. 하나오션 국내 최초 미국 함정에 대한 MRO를 성료적으로 했다. 자, 거기 K해양 방산에 대한 세역사를 썼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오션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HD 현대그룹도 많이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유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또는 파이브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그런 방산주가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봤고, 그럼 어떤 이슈가 있냐? 결국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유럽 방위비를 증액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럽 집행위원장도 뭐 8천억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재무장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슈가 오늘까지도 좀 더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양상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한 개가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과 연관되는 검색어가 바로 이제 천궁이라는 국내 미사일입니다. 그럼 그 국내 미사일 관련된 기업이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천궁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에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과거 이제 천궁에 대한 부분의 수출에 대한 부분 기사를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 이라크의 수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에 대한 부분에서 3주 전에 천궁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궁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 국가별에 대한 부분에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이 재무장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근데 이제 유럽이 재무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그 국내 방산 트렌드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동남아 쪽에 수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남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납품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돈 안 줬다, 돈 못 받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동남아 쪽에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출을 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기 트렌드가 조금 바뀝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사실 이만큼의 단기간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금방금방 뭔가를 만들어내는, 수주도 우리 여기에 전차 한 개 보내주세요. 6개월, 7개월만 한 개 뚝딱 보내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소모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유럽이고, 그런 유럽 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국방부 유튜브를 보면서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봤던 거였고, 우리가 또 추가로 좀 보면 예전에 이제 무기 수출 시장인데 국가별 점유율을 한번 따져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 프랑스, 러시아 이런 순인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 독일까지는 그래도 5% 이상이니까 뭐 조금 된다고 치고 점유율이. 대신 나머지는 어때요? 잔잔바리들이거든요. 이런 잔잔바리들에서 점유율이 1%만 높아져도 갑자기 순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과거에는 러시아가 한 3위권 정도 됐는데 지금은 러시아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러시아가 계속 수출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무기를 수출 못하고 본인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는 수출이 마이너스 53%까지 줄어버려요. 응? 대신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를 누가 치고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현재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 자체가 상승하게 되고, 거기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는 당연하죠. 유럽에서 빠르게 무기를 수입할 수 있으니까 이쪽이 먼저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방산 국가 탑5 안에도 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산주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워낙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거죠. 사실 우리가 작년에 법안도 통과됐던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게 올해까지도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기간의 러브콜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방산주들은 과거에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실적까지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제 재평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 방산주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나는 좀 방산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좀 살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를 한번 같이 보면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요. 하나가 국산화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완제품당 주요 구성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보시면 화력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이 현재 국산화율에 다달랐고, 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유도미사일, 뭐 통신전자, 기동 이런 것들도 보면 국산화율이 최근 들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구간들이고요. 뭐 광학, 화생방, 기타 부분도 지금 다시 한번 국산화율이 많이 올랐는데, 유독 많이 처져 있는 쪽이 바로 함정과 항공 쪽이 국산화율이 조금 낮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함정과 항공 부분에 대한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 좀 더 투자가 이루어졌었어요.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성과를 내기 위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에 대한 트렌드는 뭐냐 하면, 자, 바로 무인화라는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전차 또는 뭐 지금 잠수함 이런 것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무인화에 대한 트렌드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역 입대에 대한 부분들이, 입영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글로벌 드론 시장과 군용 드론에 대한 시장을 보면 지금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대부분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이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도 이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승기가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다 드론을 이용해서 사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우주 항공 및 드론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했던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와 세트레가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좀 이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또 숨겨져 있는 또 이런 방산주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관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방산 ETF가 총 3가지입니다. 자, 그 3가지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하나시스템, 풍산까지가 우리가 3번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풍산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죠. 자, 독수리 오형제에서 비밀무기 하나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현대로템에서 전차를 납품하면 그 전차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하나시스템에 따라서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풍산은 우리가 이제 탄두, 탄약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들어가 있는 기업이 하나오션, 그리고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자, 요렇게 반드시 알고 가셔야겠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산주 이러면 이제 고인물 삼총사가 있어요.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산주 이러면 뭐예요? 먼저 빅텍, 퍼스텍, 자, 스페코죠. 우리가 이제 잡주 삼형제 이렇게 표현도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뭐 북한이 미사일 쐈다 이런 무조건 세 종목이 먼저 거립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량주에 대한 움직임이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퍼스텍은 조금 봐야 됩니다. 자, 퍼스텍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우량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항공 분야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항상 나오게 되는 과정들인데,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앞에서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끊어먹는 물량들이 많다, 단타 물량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의미 있는 자리,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125월선이라는 것은 10년간의 평균 주가거든요. 그런 10년간의 평균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자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업들은 쉽게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우주항공 드론 관련된 이슈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점. 자, 우리가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여줬고, 이 각도만 보면 이제 3일선 타고 가는 급등 차트입니다. 자, 2월 달부터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그죠? 2월 달 봐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 한국항공우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레가이. 자, 세트레가이도 지금 보면 신고가를 앞에서 3월 10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주봉과 월봉을 보면 현재 신고가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시세가 쉽게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주항공 드론 관련된 대형주들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따라올 수 있는 개별주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게 우주항공 이슈는 결국 또 미국 내에서 또 스페이스X와도 또 엮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우리가 스페이스X 관련주도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탱커 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HVM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주가는 조금 빠져 있는 단계지만 탱커는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돌아서는 거고, HVM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 조금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좀 다지는 양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세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신고가를 좀 가는 모습들인데, 자, 현대로템이 급등은 나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먼저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우리가 지금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트레이딩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이걸 여기서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2배 먹어야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너무 큰 금액으로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니다. 뭐 지금 자리 사서 내가 1년 뒤에 2배 그렇게는 어렵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RG 넥스원. 자, LRG 넥스원은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한번 신고가를 한번 시도하다가 잘 안 뚫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주가는 조금 빠지는 양상들인데요. 오히려 이제 뭐 주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한 26만 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 그런 가격대로 한번 시도해보자. 오히려 저는 이제 보면 이제 풍산이 보면 이제 탄약 관련된 이슈가 항상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 나오면 구리 가격 관련주 뭐 이구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들썩들썩거리지만 이 풍산도 항상 들썩거리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과거에 태국 국왕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도 이제 풍산이 한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이제 동전을 바꾼다고 하죠. 국왕이 바뀌면 그렇다 보니까 또 구리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건 여담인 거고요.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방산주로서에 대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대신에 이런 기업은 좀 빠른 기업은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 잡힌다면 이 기업이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이었던 요 정도 75,000원, 8만원 자리까지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대한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이런 전술 장비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개별주들 안에서 이제 휴니드 같은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과거 이제 테마 움직임을 조금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고 뭐 우리가 탄두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이제 한일단조가 과거에 한번 또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정도만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방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들썩거리면 시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만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주에 대한 이미지들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방산주를 평가할 때 가치주 또는 수출주, 실적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이미지가 바뀌었던 거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오는 단계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방산주들도 한 번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방산 섹터 안에서도 세분화가 되면서 뭐 전차 관련주 또는 지금 보면 앞서 이제 천공 관련주 또는 이제 드론 관련주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 나눠지는 단계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를 공략할 때 신고가 하는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이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깜짝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계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산주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경제TV 전문가가 한 70명 좀 넘습니다. 거기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항상 힌트 계좌를 운영하는데 제가 압도적 초격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등이 계좌 수익률이 10%예요. 10%. 그러니까 1억이 현재 1억 1천만 원이 됐대. 근데 저는 1억이 1억 4천만 원. 1월부터 현재까지 40%. 근데 정말 의미 있는 게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우리 가족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기업만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업만으로 매수하고 매도합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도 이만큼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도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났다는 것이 그게 저는 가장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빨간 주식 구독자분들과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